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70회 취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아프지만 끝까지 뭘 들어야 되지 내가? 죽창을 들어야죠. 그쵸? 힘들거나 슬플 때도 죽창을 들자 깡쌤입니다. 정기적으로 프로포폴을 목에 맞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주사를 좀 꽂고 있죠. 어쩐지 목이 되게 아니구나. 목이 동안이라고요? 동목이 되셨어요. 동목이에요? 네. 목이 어떻게 아픈 거야? 디스크입니까? 이제 그 안 좋은 자세를 많이 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디스크까지는 아닌데 이제 많이 좀 뭉쳐 있고 그러더라고요. 책 읽는 자세. 항상 고개를 숙이고. 아니 게임하는 자세. 이 깡선생 목이 안 좋은 게 오래됐어. 얼마나 됐지? 한 3, 4년 됐습니까? 저희 모르는데. 더 됐죠 지금 4년? 네, 4년쯤 된 것 같아요. 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냥 파스로 버티고 있는. 뭐 잘라내. 고장난 거 뭘 달고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병원 갔다 와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좋았어요? 예. 그렇구만. 언젠가부터 얘기하면 되게 서로 안 좋은 얘기, 힘든 거, 아픈 거 막 피로가 쌓여 있어가지고. 과학과 기독교를 좋아하는 말이 빠른 아웃사이더 옥시입니다. 그렇군요. 저번에 마지막으로 철학했었던 게 포포회잖아. 네, 포포. 그거 끝난 다음에 밤에 집에 가가지고 이불 킥하셨다면서요. 왜요? 포포 끝난 다음에 말 못한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랬잖아. 아쉬워서? 응, 아쉬워서. 뭐였지? 너무 오래돼서 2주가 지나가지고 생각이 안 나. 그래. 뭐였더라? 왜 포포 해가지고 그 포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같다고. 집에 가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이불 킥하고 뭐 그랬다고. 진짜? 네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한 번 더 하시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그래. 근데 항상 아쉬운 건 저희는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냥 몰라 뭘 말 못했지. 나한테 되게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야. 그래 맞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은 난다. 다 오래된 일이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토론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김도인. 그런 옷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팔에 뭐가 붙어있냐면은 연꽃, 태극 문양. 진짜 그러네? 야, 이거 저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구해? 이 정도는 입고 다녀야죠. 뭐야? 학이에요? 그죠? 학? 이게 어떤 옷이냐면은 제가 딴 거예요. 게임 한 판 깰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팔에다 붙이는 건가요? 네, 1단계씩 승격되면 이거 딱지 붙여주는. 김도인이 어떤 옷을 입고 왔냐면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가디건을 입었으면 저런 가디건을 입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혹은 삼국지 게임에서 그 제갈량이 입고 나온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디건을 입고 오셨는데 회색 가디건 입고 오셨는데 오른쪽 팔에 차례대로 훈장 같이 연꽃, 태극, 학이 어떻게 군복에 묻히는 그 사단 마크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 어디서 구합니까? 아니 왜 이거 무슨 선도부요? 왜 지난주부터 제 의상 체크하세요? 아니 너무 신기해서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시중에서 파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절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원하시면 제가 공고해드릴게요. 파는 거예요 진짜? 네네. 그러니까 특이하다. 이거 직접 붙이신 게 아닌 거죠? 네네.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딱지 붙어져. 진짜 사이코 같아. 저런 걸 왜 입고 다니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 그래요? 요즘 유행이야.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최 사장님한테 의상 지적받으니까 진짜 기분 나빠요.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지난주부터 취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깡생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음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가 녹음을 팟빵에서 못했어요. 그때 공사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데서 했었죠. 또 다른 데 섭외해서 했는데 예전에 미술사처럼 동굴 효과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깡쌤이 하는 걸 한 번 더 들어야 돼. 조퇴하겠습니다. 네, 활발한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부터 4주간 취미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네. 깡쌤이 첫 번째 시작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맞다. 예, 쉬는 일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저희 팀한테 참 잘 어울리는 이야기죠.
쓸데없는 이야기. 독서? 흔히 말하는 전자오락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질의 문제도 있었고 좀 이렇게 준비 상태가 제가 좀 이렇게 산만하게 전개하다 보니까 다시 찍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게임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아예 반사회적인 것이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많이 하면은 막 연쇄살인범이 게임을 많이 했다. 이런 기사들도 옛날엔 많았죠. 맞아, 있었어. 맞아. 예, 총 쏘는 게임. 그렇죠. 예, 총 쏘는 게임을 많이 했다. 뭐 미국의 뭐 총기 난사범이 그 1인칭 그 슈팅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총 쏘는 그 게임에 완전 중독자였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났던 것 같고 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하면 되게 안 좋아하시죠. 일단 애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렇지. 라거나 뭐 정서 교류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다. 애가 이상해진다. 이런 그것도 있고 건강에도 별로 안 좋다. 이런 속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도 안 좋아지고 예. 프로포폴 맞아야 되고. 네네. 게임하면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고 실제로 이제 목이나 이런 자세도 안 좋아지잖아요. 계속하고 있으면. 네. 거기에다가 이제 숙면도 못 한다. 그래서 애가 그러니까 게임 많이 하면은 잠도 못 자고 이게 뇌가 계속 활성화돼 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근데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들일 수도 있네요. 네네. 그 성장에도 방해가 된다. 애가 잠을 못 자니까. 아, 그렇지. 그런 속설들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뭐 무관심이죠. 그냥 저거 왜 하냐? 그렇지. 네, 그냥 무관심을 넘어서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는 해요. 예를 들면 밤새도록 게임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심한 눈, 시근한 눈, 루저.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가짜 세계니까 왜 그 쓸데없는 거에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생각해. 정말요? 게임 진짜 세계죠. 예. 예, 그렇죠. 예. 네네. 삶이 게임이라며. 아, 맞아. 삶의 게임을 즐겨야지. 네. 그 현 집권 여당의 어떤 주류 세력들은 아예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유발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규제하려는 노력까지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게임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꽤 있지만 사실은 이제 또 요즘은 많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갖다가 최근에 태어난 예술의 한 장르로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게임이라는 게 책, 연극, 영화와 마찬가지로 예술로 정의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미성년자한테 일부 게임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 판결을 보도하면서 이제 게임이 예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성인용 게임도? 그건 이제 좀 카테고리가 달라지겠지만 그거 다르고. 예.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아예 예전에 만화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안 좋게 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애니메이션 학교에 만화책 가져가면 뺏겼잖아요. 예. 소지품 검사해가지고. 요즘도 뺏기나? 만화 보고 있으면 한심한 놈 취급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예. 요즘엔 소지품 검사가 없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만화라는 게 거의 당당하게 예술의 한 장르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거든요. 아, 정말? 예. 그리고 웹툰 같은 건 그렇죠. 그렇죠. 맞아.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재밌어요. 만화책을 가지고 학교에 오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을걸요, 선생님들은? 그렇죠. 공감대 형성이 되느냐. 만화책을 들고서 학교에 오는 애가 있을까? 그러니까 웹툰을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느껴지는 건데 애들이 만화책을 들고 오면 선생님들이 그걸 압수를 해갖고 교무실에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면 되게 좋아했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들도 사실은 재밌거든. 그렇죠. 선생님들이 글 남기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무슨 않다. 소리냐. 나는 그런 보관하고 있었다. 만화책 좀 보신 거 좀 있으세요? 만화책 정말 많이 봤죠. 아, 그랬어요?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만화책 많이 봐요. 뭘 보셨어요? 만화책. 너무 많아가지고 뭐. 공감 못한 여자분들 리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장르 하나 두 개 정도 얘기해주면 뭐 있어요? 뭐 저희 때 막 되게 유명했던 게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였던가 풀하우스 그 드라마로 만들어진 게 저희 초등학교 때 나온 풀하우스 풀하우스요. 풀하우스 그래가지고 풀하우스가 뭔가 풀하우스인가? 장난 아니에요. 풀하우스. 네. 그 다음에 꽃보다 남자 이것도 드라마로 만들어진 일본 만화인데 이건 중학교 때 정말 인기여서 전교생의 여학생들이 다 보고 그랬어요. 옛날 만화군요. 저 요즘 만화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도 요즘 정말 오래됐어요. 한 그거는. 10년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 그거부터 초등학교 때 그걸 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네, 그리고 그때 나왔으니까 유명하고 네, 나이 보호해주세요. 그거 말고 남성분들이 보는 거 뭐 바람의 검신 이런 거, 전 그런 만화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본 그 뭐지? 뭐 드래곤볼 슬램덩크. 그건 거. 정말 좋아했었고, 네, 다 보고. 기본이구나 그거는. 네네. 기본이지. 진짜. 그다음에 뭐 일본 약간 사이코 만화 같은 거, 해핑 이런 거, 연쇄살인. 해핑? 해피? 해피? 네. 제목은 해피인데 사실은 연쇄살인마가. 네. 그리고 그거 뭐죠? 되게 이상한 바본가? 그 가족 특이한 가족들 나오는. 괴짜 가족. 괴짜 가족. 그건 너무 웃겨요. 괴짜 가족.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술술 나오네. 네네. 깡 선생은 뭐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고 게임을 많이 했죠. 그렇구만. 네. 그 시간에. 독실이는 뭐 만화책 본 거 좀 있어요? 저도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 같은 거는 이제 남자들은 다 보잖아요. 큰 공감 없이 보긴 했어요. 저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보면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국산 만화인데 열혈강호. 너무 재밌게 봤고 아직도 완결이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다시 처음부터 막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만화인 거. 그렇구만. 나는 못 봤거든. 왜요? 그 가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만화책을 못 읽었어. 진짜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슬픈 너무 얘기다. 천천히 보는 거야. 한 권을 보면 너무 천천히 봐가지고. 부럽다. 왜? 그 만화를 보는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 있잖아요. 힘들었어. 전 진짜 빨리 막 삭삭삭 지나가거든요. 그래?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못 봤어. 슬픈 얘기 하지 마요. 한번 얘한테 가면 그게 나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거의 만화를 못 봤던 것 같아. 네네. 전 지금도 사고 싶은 만화가 하나 있어요. 완결된 만화인데 그 일본 만화인데 삼삼아이즈? 라고 삼삼아이즈. 네네. 그 만화가 요게 나오는 거? 요게 나오는 거. 그게 티벳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해요. 읽으면서도 이건 되게 묘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티벳에 대한 얘기 나와요. 티벳으로 막 하고 마지막에 뭐 빛으로 하나로 뭐 뭉쳐서 의지가 하나가 되고 막 그런 게 제가 읽으면서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쩐다. 나중에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최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 안에 막 만화에 있었던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삼삼아이즈? 네. 이제 게임 얘기하시죠. 마신 얘기 아니구나. 몸만 던져주면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만화라는 것도 이제 과거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여줬고 막 만화를 불태우고 이랬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불량 만화 분석행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진짜요. 불량 만화들 모아가지고 없앤다고 막 학부모 단체나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불 지르고 이랬어요. 그랬을 것 같아 왠지. 그 시대 아니잖아요, 강생. 근데요. 아주 옛날 얘기고. 연배가 막. 근데 이제 이 만화와 마찬가지로 게임도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요즘에 맞아요. 이제 굉장히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게임 즐기는 분들도 많아졌죠. 뭐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맞아요. 좀 중년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하철에 보면 간혹 할아버님께서 안경 보고 뭘 굉장히 막 누르고 계셔서 뭐 하시지 보시면 게임 그거 터트리는 네. 그러니까 연령대 맞아요. 연령대 없이 하시거나 어머니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하철 타면은 요즘엔 뭐 다들 익숙하니까 네. 그거 왜 한동안 그게 신선한 이미지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 요즘에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식들이 있는데 여기 패널 분들은 게임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임이 전자오락. 전자오락. 도박 이런 거 생각하신 거예요? 전자오락 정말 좋아요. 좋아하세요? 네네. 인생의 전자오락 할애한 시간을 공부랑 일을 했으면 자수성가했을 것 같아요. 그랬구만. 네네. 어떤 거 주로 하셨나요? 저희 오락실 세대니까. 맞아요. 네, 어렸을 땐 오락실 다니고, 좀 고등학교 좀 됐으면 PC방 다니고. 진짜요? 네네. 지금은 뭐 집에서 하는 것들 휴대폰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네네. 어렸을 때 집에 게임기도 갖고 있고 그래서. 무슨 게임기가 있어요? 저희는 갖고 싶은 거는 아니요. 그 정도 게임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있어야죠. 방 별도로 있었어요. 전자 게임. 그 일본 비싼 게임기가 뭐죠? 닌텐도.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저희 초등학교 때 나온 거. 그때도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저는 그걸 모르고 그게 좀 더 비쌌는데 팩 꼽는 거? 네, 맞아요. 사고 싶었는데 그걸 못 사고 패밀리가 있었어요, 집에. 패밀리. 추억의 게임기. 네, 네. 패밀리? 엄청 많이 했죠. 그게 패밀리. 좀 저렴해서. 패미컴, 패밀리 뭐 해가지고 패미컴. 가족이 많이 있었어요. 나한테 패밀리가 있다. 팩 꼽는 거 말하는 거죠? 네, 팩 꼽는 게임기 말한 거. 저희 초등학교 때 팩 꼽는. 저랑 되게 비슷하네. 저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팩 꼽는 거 게임 맨날 해가지고 막
돈 모아서 팩 사려고 하고. 그쵸. 예. 친구가 없어가지고 저도 네. 놀아주는 애도 없고 그래서 네.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자기가 놀았군요. 예. 그리고만. 독실이는 게임 좀 했나요? 저는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한번 녹음했었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난 게임을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그 다음에 막 나오는 거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게임들을 했던 거야. 네. 근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팩 꼽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요. 소유한 적이 없어. 나도 소유한 적이 없어. 그리고 오락실을 간 적이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된 다음에 오히려 뭐 CGV 같은 거 옆에 요즘 이제 오락실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는 거 말고 어렸을 때는 간 게 5번이 안 될 거예요. 진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오락실은 가본 적이 없어요. 오락실을 안 가본 사람이 오히려 드물지 않아요? 저희 땐 거의 오락실이 저희 때는 다 있잖아요. 오락실 다녔는데. 그랬었나? 몰래 갔잖아요. 몰래 가고. 네. 그럼 왜 가도 기억에서 사라졌나? 지웠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보통 용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명절 때나 이런 때 세뱃돈 받아가지고 막 네. 가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는 게. 돈을 버린다는 왜요? 생각을 했어. 진짜? 그래? 인셉션 해봅시다. 기억에 나올 수 있어요. 실제 뒤져보니까 네.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건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빼가지고 네. 그런 걸 이제 너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죠. 어. 너무 그냥 간이 너무 작았어. 사실 대범하지 못했고 지금도 죽창 얘기만 들으면 무섭고 막.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이 스노우브루스, 스노브라더스 뭐 이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덩이 지금도 만들어서 있어요. 예. 괴물 죽이는 보글보글 거. 비트물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마 한 5번 정도 했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근데 지금도 정말? 생각하면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지금도 가면 이제 거기다 돈을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집어넣고 버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안 했고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오락실을. PC 게임은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렇구만. 나도 오락실 가서 아주 어릴 때, 기억도 안 나. 한 7살 때인가 8살 때 오락실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락을 막 하다가 엄마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엄마가 아들 찾아다녔대. 이 시기 어디 갔나. 계속 찾아다니다가 혹시나 얘가 오락실에 있을까봐 혹시 들어갔는데 그 조그마한 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서유기 게임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아요.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서유 게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분위기도 맞아요. 그렇고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눈을 가렸더니 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엄마 손을 피해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더래.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머리끄댕이 잡고서 집에 와서 빨개 벗겨가지고 집 밖으로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취미가 생기시면 그러니까 봤어? 알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게임하고 그러면 엄마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락실도 몰래 다녔지. 진짜 하면 맞아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옛날에 오락실도 거의 불법이었던 거 아세요? 오락실이 불법이었어요? 이제 오락실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원래 그 일본에서 맞아. 문화를 이제 뭐 수입하는 게 다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일본 거는 일본 거를. 근데 이제 그 게임 기판 자체가 사실은 일본 거예요. 맞아. 네, 막 일본어도 나오잖아. 그거를 바로 수입하면 안 되니까 그 일본 기판들을 갖다가 청계천 이런 데 가지고 맞아요. 이런 데서 그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가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걸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 예.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막 30원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100원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30원? 100엔 막 이런 거였구나. 그치. 원래는 100엔인데 여기 아까 용산이나 청계천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이래.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 거꾸로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내가지고 그거 우리가 100원에 할 수 있게끔 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왜 만화도 마찬가지지만 정식 통관되고 정식 수입을 하기 전에 있었던 건 다 그냥 뭔가 밀수를 해갖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랬겠다. 진짜 불법이었겠네. 그러니까 저작권 같은 개념이 그런 좀 게 문제가 희박했으니까 있었던 당시에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게임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이런 얘기를 뭐 다 아는 얘기를 하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의 목표는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희 또래에서도 아예 게임이랑 담 쌓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 꽤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그 세대야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 이런 놀이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었고 오늘의 방송의 핵심적인 주제는 도대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걸 같이 한번 궁금하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나눠보려고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쑥스럽지만 오늘 이야기 또 시작은 시계바늘을 저 뒤로 돌려서 네.
기원전 한 800년경으로 넘어갑니다. 기원전 800년에 있었던 전자오락. 기원전 800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발음은 일리아스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 현존하는 이제 고대 그리스 문학 혹은 서양권에서 존재하는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있는 작품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일리아스 내용이? 근데 기원전 800년이라며. 예. 일리아스는 더 오래된 더 거 오래된 거죠. 그 얘기 자체는. 근데 왜 80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거를 그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이. 전승되던 그래. 것들이. 예. 원래는 구전으로 뭐 기원전 1500부터 기원전 1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게 전승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이 된 거는 한 8세기경? 아, 그렇군요. 예. 잡는 것 같아요. 그거를 호메로스가 한 건가요? 이제 아니, 호메로스가 만들었던 거를 전승되다가 기록된 거는 그게 근데 다 전설 속에 휩싸여 있죠. 그렇군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 호메로스인지,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직접 이 노래를 아예 처음부터 다 불렀던 사람인지, 이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네요. 명확하지가 않죠. 나관중 같은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원래 이게 이제 전쟁 이야기죠. 그 트로이 전쟁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리스 속의 전설적인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이라고 해서, 이게 뭐 영화로도 나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영화로. 트로이 전쟁 얘기를 듣자마자 항상 트로이가 그 아킬레우스 역할을 했었던 브래드 피트가 생각나요. 맞죠. 예.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굉장히 잘 묘사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트로이라는 어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 굉장히 젊고 잘생긴 왕자가 있습니다. 파리스라는 왕자가 있어요. 트로이에. 예. 네. 거기서는 걔 누구지? 올랜도 블룸 나오죠. 예. 영화에서는 예. 반지의 제왕에서 레골라스. 네네. 그래서 이 레골라스가 굉장히 잘생긴 왕자인데 찌질하게 나와. 그래요? 네. 이 왕자가 분노 유발자로 나와. 그리스 쪽에 있는 이제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네. 이 왕의 아름다운 부인인 헬레네랑 눈이 맞죠. 예, 그래서 그 영화 속에도 정말 예뻐. 예, 아름다워. 별로였어 나는. 그래요? 정말요? 그냥 그랬어. 오히려 다들 봤어. 헥토르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느꼈고. 헥토르 정말 멋있었어. 너무 멋있게 나와. 브래드 피트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맞아, 그 정도로. 맞아요. 근데 헬레네가 생각보다 너무 별로여서, 그러니까 제 취향에서는 쟤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감대를 얻기 힘든. 그것보다 어떻게 더 아름다울 수 있지? 못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뭔가 싶은데. 이 전쟁의 원인이 사실 이 여자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 왕의 왕비를 갖다가 일종의 눈이 맞아서 뭐 납치 비슷하게 하고 도망간 겁니다. 고향으로. 그러자 이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형인 아가멤논이 있어요. 아가멤논한테 찾아가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아가멤논이 전 그리스 연합군대를 이끌고 트로이를 공격하는 게 그 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로이 공략 전쟁이 한 거의 9년 동안 결판이 나진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쭉 결판이 나지 않고 있었는데, 일리아스라는 서사시는 이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거의 10년 차 때에 있었던 영웅들의 어떤 전쟁 무용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서사시라고 보시면 전체 됩니다. 내용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10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9년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이 서사시 안에 중간중간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일이 있었다는 이게 언급들이 나와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네. 그 당시. 그리고 분량도 굉장히 긴 작품이고, 이걸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사실 집에 책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못 읽어봤어. 오디세이아 이렇게 써 있고 옛날 집에 옛날 책 있는 것 같아. 그 책 있어. 오디세이아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있는 것 같아. 본 것 같아. 오디세이아. 아, 그렇군요.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잠깐 읽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대박이야. 쩐다. 나 오락실 다녔어. 역시. 근데 이게 그 영화에 비유한다면 장르가 액션 블록버스터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서사시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영웅이랑 영웅끼리 맞짱 뜨는 장면들을 갖다가 아주 문자긴 하지만 그 말로 자세하게 묘사를 해줘요.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은 정말 너무 잔인해서 하드코어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의 어느 부위를 가격해서 그 친구의 눈알이 튀어나오고 내장이 삐져나오고
막 두개굴로 창이 뚫고 들어가고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말로. 네, 말로. 그래서 저는 이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 일리아스를 읽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 전쟁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수많은 병사들이 혼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막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일리아스 딱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막 칼과 창이 부딪히고 이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김도인 풀하우스 읽고 있을 때. 아니 그때 오디세이야. 아니에요, 그때 PC방에서 레벨업 하고 있을 때. 아, 그랬어요? 코딩 때니까. 누구는 읽고 있고 누구는 직접 캐릭터가 돼서 싸우고 있었으니 비상했네. 레벨이 뭐 비슷하죠.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이거 책을 사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깡쌤이 되게 재밌게 읽으신 거고 이 내용 자체가 재밌는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그래? 지루하게 전쟁 서사시처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소설이랑 비교하면은 그렇죠. 네, 맞아요. 루즈해. 그냥 루즈하죠. 네, 독백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깡쌤이 엘리트셔가지고 되게 생생하게 상상하신 거고. 이상한 것 같아요. 소금 뻔했어. 고등학생이 처음에 그 책을 읽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읽어보면 이거 그냥 싸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는 거지. 이거 재밌겠다. 허세죠. 두껍고. 허세.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학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 처음에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을 땐 공감이 안 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삼국지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너무 디테일한데 그래. 은근히 그거를 뭐 만화 삼국지라든가 영화화됐다는 걸 보면 생각보다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활자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니까 맞아. 더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삼국지 말씀 잘하셨는데 삼국지에도 더 우리가 감정이입하게 되는 게 그 안에 등장하는 영웅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시에도 일리아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감정이입했던 영웅이 그러니까 디오메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에서 넘버 2야. 사실 아킬레우스는 이 서사시에서 직접 싸움에 등장하는 장면이 많진 않아요. 이 사람 지금 그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이랑 좀 싸웠거든요. 삐져가지고 싸움에 잘 안 나와. 막판에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다른 장군들, 뭐 그 그리스 쪽에서는 디오메데스라는 큰 아주 잘 싸우는 넘버 2, 랭킹 넘버 2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아스, 뭐 이런 영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아스 같은 경우는 큰 방패를 들고 싸웁니다, 항상. 아이아스는.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전사야.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을 다 방패로 막아내고 일격을 한 방 날려버리는. 그리고 그 동생 아이아스도 있는데 이 동생은 창을 잘 던져요. 그래서 키는 조그맣고. 그래서 아이아스가 2명이야? 예, 2명이에요. 큰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큰 아이아스가 방패로 막아주면 동생이 그 틈에 가서 창을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러기도 해요. 잘못 던져가지고 형 뒤에다가 형 뒤통수에 그러니까 꽂히고. 이 장면, 이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도 살아있어가지고 보면 이게 어벤져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수준이 높아서 이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저는 전쟁을 워낙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붙잡고 읽었는데 확 몰입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죽창을. 창을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로이트 특집할 때 강 선생의 어떤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나의 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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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서사시를 읽으면서 일리아스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 전쟁이라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인물들의 전투에 막 굉장히 몰입해서 이야기를 즐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네. 새로운 게임이 나오나요? 트로이. 출시. 일리아스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이제 시계바늘을 조금 더 오래 전으로 돌려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일리아스는 초등학교 때로 또 돌려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전설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전설의 작품인데 이게 혹시 더블 드래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더블 드래곤이요. 더블 드래곤이라고 이게 오락실에 가면은 100원 넣고 100원이었나 그때요? 90원이었나? 고전의 바지날에 오른. 예.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1987년에 처음 등장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연도도 이제 최근에 조사해서 알았는데 1987년. 예, 87년에 나온 거고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캐릭터가 쭉 진행을 하면서 등장하는 몬스터나 악당들을 두드려 패서 보스들을 처리하고 이런 게임이죠. 그래서 이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의 시족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이 더블 드래곤이라는 작품이 보면
역시 스토리가 이것도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다고요? 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푸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복잡한 스토리가 있어요. 반전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 보스가 나오고 마지막 보스가 나온다는 스토리가 있나요? 이 주인공이 빌리와 지미라는 형제예요. 그래서 빌리는 1피야 1피. 이름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내 말이. 아, 이거 하려고 게임 해보셨나? 동전 넣으면 거기에 이제 1피가 나오잖아요. 아, 거기 이름이 맞아요.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영어로 써 있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그거 읽었어요? 야, 그땐 몰랐겠지. 최근에 알았겠지. 맞아. 읽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빌리라는 캐릭터가 1피로 나오는데 이제 파란 옷을 입고 있고 지미는 이제 2피야. 돈 넣고 하면 빨간 옷을 입고 나와요. 바뀐 거 아니야? 1P가 빨간색 아니야? 파란색이에요. 파란.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저도 얘기했는데 항상 1피가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서. 파란색이야, 파란색. 진짜? 1P가? 네. 맞겠지 뭐. 그래서 이 1피인 빌리의 여자친구 마리안이 1P의 여자친구. 예, 마리안이라는 여자친구가 총잡이 윌리라는 어떤 깡패놈한테 납치가 됩니다. 어허. 예, 총잡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내줘야지 그럼. 총 받게. 총 가졌었는데 보내줘야지. 잘해드려야지. 그 총잡이한테 맨손으로 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리가 자기 여자친구가 깡패들한테 납치를 당하자 동생 짐이랑 함께 그러니까 깡패 부하들을 맨주먹으로 때려잡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 스토리가 있구나. 예. 원래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그냥 때려잡는 건 아니고 여자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옛날 거죠. 게임들이 다 앞부분을 보면은 그 여자를 잡아가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스토리가. 보글보글도 그래요. 보글보글도 친구를 그렇구나.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지 않나 공룡을? 맞아요. 그렇죠. 남성 우월주의의 어떤 그러네. 그런 여성은 여성을 약한 존재. 그러니까 남자가 수동적인데. 지켜줘야 돼. 안 되겠는데 시키들 그냥. 금지합시다. 뭐야, 말도 안 돼. 유해 게임이야. 근데 이 스토리 라인들을 지금 잘 보면 일리아스랑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리아스라는 서사시에 갖다 붙이지 왜 마요. 이 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더블 드래곤 너무 갖다 제작사에서는 붙인다. 진짜 좋아하겠다. 우리는 일리아스를 토대로 했다. 헬레네라는 어떤 절세 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영웅들이 총 출동하잖아요. 근데 납치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이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런 거 종류 많지 않아요? 서유기도 많죠. 그렇고 그 야구팀이 나와가지고 서유기가 여자친구를 납치. 아니, 누구예요? 그건 삼장법사가 아닌데 납치되죠. 서유기. 이게 그렇구나. 가는 패턴이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가서 점차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그 서유기도 그렇고 뭐 야구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아. 야구 방망이 때려부신 맞아. 건데 제가 그때 뭐야? 했던 류의 게임들은 다 이런 거 이게 그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많았어요. 빨간색, 이런 종류가 초록색, 여러 가지로. 파란색 애들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되게 덩치 큰 애도 나오고 키 큰 애도 나오고 작은 1피 파란색도 나오고. 텔레토비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기술을 쓸 수가 있어. 왼쪽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그 플레이어마다 기술이 다 달라요. 테크닉이. 어느 동네 오락실에 있었어 그거? 야, 그거 완전 그건 유명한 정말 거야. 유명한데 부자 지금도 동네인가 있어요. 야. 지금도 있어요? 네. 우리 한번 오락실 한번 한번 가보자.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김도인이 얘기하는 건 그거네. 다 비슷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깡쌤 지금 말씀해주신 비슷한 패턴의 게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스토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저도 이 게임을 근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면 잘 못하잖아요 게임을. 난 많이 잘했는데. 잘했어. 현란한 손 나 돌리. 진짜 못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직접 게임을 하고 네. 못하는 사람은 책을 읽으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근데 어쨌든 강 선생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예. 더블 드래곤이라는 게임이 재밌어. 일리아스와 동급이다. 논리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살펴보면 이 게임 할 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스릴 넘치고. 더블 막 드래곤. 네. 그 깡패를 막 내가 때리잖아. 현실에서 내가 맨날 맞는데. 맞았어요. 슬픈 얘기 또. 타격감이 있죠. 슬프다. 타격감. 딱딱딱. 네. 왜? 전문 용어잖아. 타격감. 내가 맞는 거라며. 아, 맞는 거면. 내가 맞을 때 느끼는 그 타격감을 줄 수 있잖아요. 게임에서. 그거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이 게임 속에 빌리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에서도 좀 반전이 있어요. 게임 원래 설정상에는. 네네. 그래서 거기 반전이 있다고요? 예, 반전이 뭐냐면 사실은 이 형이랑 동생 있잖아요. 지금 주인공이. 빌리와 짐. 예, 짐인데 이 동생 지미가 사실은 형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깡패한테 사주를 해서 납치를 시킨 거였습니다.
막장 드라마야. 예. 도대체 그런 스토리를 어떻게 알게 되나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그 횡스크롤 액션 게임에서 어떻게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돼. 나중에 찾은 거예요, 저도. 깨면 왕을 깨면 그게 나오죠.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형이 갑자기 땅 돌변해서 그런 건가? 예, 뭐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같이 싸워요 서로. 1피 빌리랑 심이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다 액션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제가 즐겼던 이 더블 드래곤이란 게임과 일리아스가 지금 들으셔도 너무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르게? 예. 다르게. 그러니까 일리아스라는 거는 그 당시에도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이 실제로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아이들의 어떤 글 공부 교재가 일리아스입니다. 전 국민이 태어나면은 애한테 글을 가르쳐야 되니까 일리아스 가르치는 거예요. 야, 외워봐. 얘기를 계속 해주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칼을 휘둘렀더니 저게 눈이 그렇죠. 빠졌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그걸 가르쳤다고? 예. 그래서 이 서사시를 가지고 전 국민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글 공부를. 플러스 역사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는 역사니까. 그쵸, 역사기도 하죠. 자기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역사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용맹하게 싸우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영웅들의 어떤 용맹함이라던가 뭐 정직함 이런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윤리 교과서 역할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는 아킬레우스가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 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런 아니죠. 아킬레우스 같은 건 진정한 영웅이죠. 같은 거. 같은 거.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가잖아요. 그 장면이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말려요. 너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이런 장면이 있는데 어머니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래? 예,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용맹의 어떤 상징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덕목들이 나와 그쵸. 있으니까 예. 그런 걸 가르쳤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뒤에 빠져가지고 좀 열심히 안 하고 그랬구나. 엄마 생각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효에 대한 덕목도. 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약간 좀 방탕해지잖아. 아 그러고 가지고. 그랬군요. 근데 더블 드래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죠. 우리가 어떤 뭔가 교육적. 배운다거나 교육적인 목적이나 반대죠. 거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더블 드래곤은. 강삼이 얘기하는 게 그거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더블 드래곤이랑 그 뭐죠 일리아스가 논리적 구조는 동일한데 사용되는 거는 정반대지 않느냐. 하나는 교육으로, 하나는 하면 안 되는 걸로. 금기로. 그렇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리아스라는 작품도 그때 당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더블 드래곤 같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이들한테는. 그렇네. 그렇죠. 설레이고. 설레이고.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나는 지미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 빡빡빡빡빡 타격감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제 게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1990년대 이후가 넘어가야 겨우 이제 학계에서도 좀 의미 있는 연구 자료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첫 번째 흐름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게임이 가진 문학성. 네, 그러니까 이제 서사성 혹은 뭐 영어로 하면 내러티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학자들에 따르면 게임이라는 거는 문학적인 텍스트의 어떤 변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안에는 인물이 있고 배경, 그 인물들의 행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걸 전체적으로 기승전결로 짜는 어떤 플롯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서사적인 요소들이 문학 작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리아스라는 문학 작품 안에는 아킬레우스나 뭐 아가멤논, 헥토르 같은 인물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활약하게 된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이 영웅들이 막 싸우는 어떤 말과 행동들 그리고 이게 어떤 기승전결의 이야기 전개 구조가 딱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블 드래곤에도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기승전결을 구조를 가지고 쭉 만들어진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도 이 어떤 서사적인 요소들을 감상하면서 마치 일종의 문학 작품을 읽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어떤 게임하면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서사적인 구조나 여기에 되게 깊이 빠져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동급생? 그 어떤 서사 구조에 깊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시절에 제 룸메이트가 되게 게임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게임을 다 좋아했는데 저는 한 적은 없는데 항상 옆에서 그냥 봤거든요. 옆에서 보지도 않았어. 그냥 안 봤어 그냥. 제가 볼 때는 올드한 게임 같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했던 게임이 컴퓨터로? 파이널 판타지였어요. 파이널 판타지. 근데 그 친구가
그 파이널 판타지를 너무 좋아하고 깬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나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스토리가 좋다 그러고 음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파이널 판타지가요? 네. 안 해봐가지고 사실 모르는데. 파이널 판타지 7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하고 그 다음 판도 나오고 그 다음 판도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7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그 좀 PC 게임은 좀 했었는데 그런 RPG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게임들이 스토리가 너무 좋다네. 스토리 라인이. 한국 게임이요? 어스토 무슨 것도 있었고. 뭐 창세기전.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이 막 감동이라고 스토리가 너무 좋다고. 뭐 어떤 스토리길래? 스토리에 감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스토리를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필드에 나가서 악마들을 썰어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요? 난 사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게 스토리를 재밌어요, 알고 들으면은 김도희는 일단 해봤어요? 네, 디아블로? 네. 오 그래? 되게 깊이 빠져서 했던 게임이죠. 디아블로는 너무 좋아했죠. 디아블로 2. 나만 안 해봤네. 근데 그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게임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래서 게임 안에 어떤 이야기, 서사 구조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블로 같은 경우도 어떤 창세 신화부터 시작을 해요. 태초에 창조주 아누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아누의 사악함, 기운이 모두 모여서 어떤 괴물용이 태어납니다. 또 타타멧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이 선과 악의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죽게 되고 둘 다 죽은 다음에 이 창조주 아누의 시체에서는 천상계가 만들어지고 이 괴물용의 시체에서는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그럴싸하구만. 그럴싸하죠.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천사들이 계속 태어나고 이 지옥에서는 악마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과 악마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이 전체적인 그 세계관의 구조인데 이때 이제 변수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게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천사 중에 이나리우스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나리우스라는 천사가 그 디아블로에 나와요? 게임에 나옵니다. 이나리우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아니야. NPC로 나옵니다. NPC? 근데 이 천사 이나리우스가 뭐 어려워 용어가 NPC는 뭐요? 예습하고 게임 왔어야지. 속에 등장인물. 그래요. 네. 사람 플레이어는 아닌 거야. 논 플레이어 캐릭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 내가 조작은 할 수 없고 사람들 배경이 있는 사람들. 스토리 라인에 이 천사 이나리우스가 악마의 딸과 사랑에 빠지는 거야. 악마의 딸.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천사와 악마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도망 나옵니다. 사랑에 빠져서. 2 맞아요? 전체 배경 세계관. 원을 포함한 게 이전인가 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월드 스톤이라는 어떤 돌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상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자기들만의 성역을 만들어요. 인간계? 예. 그게 생추어리라고 영어로는. 생추어리가 게임에 나와. 게임에 나옵니다. 생추어리라고. 근데 되게 싫어했어. 미로 같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게 거기에요. 텔레포트가 이 생추어리라는 데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숨어 살았어요. 이 두 친구가. 그래서 미로같이 생긴 거야? 왜냐면 그 천상계나 악마계에서 못 오게 하려고.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커플이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천사와 악마의 혼혈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네. 걔네들을 이제 네팔렘이라고 불렀어요. 네팔렘? 그 게임에도 나와요. 나중에 뭐 성경에 나온 네피림 뭐 비슷한 건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컨셉을 이렇게 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천사와 악마의 두 커플의 혼혈 아이들이 네팔렘인데 이 네팔렘들이 사실은 나중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게임 구도 안에서는 진짜로 그건 중간계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중간계를 만든 거죠. 근데 이후에 이 악마들 중에 사악한 악마 디아블로, 메피스토, 메피스토, 바알은 확장팩에 나온 거죠. 이 세 명의 악마가 이 네팔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천상계를 공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냥 잘 살지 왜? 그래야 게임이 되니까. 게임이 되니까. 하지만, 게임이. 하지만 이 시도가 이제 그 천사들한테 막혀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활약했던 대천사가 티리엘이란 대천사가 티리엘 나오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호라드림도 있습니다. 호라드림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 천사 이름입니다. 호라드림이 천사예요? 예. 최 사장님 표정 봐. 넋이 나갔어. 아니야, 근데 그 세계관은 재밌는 것 같아. 네. 세계관 재밌어. 그래서 이
티리얼과 이 호라드림을 비롯한 천사들이 이 악마들을 제압을 한 다음에 악마의 영혼을 소울스톤이라고 영혼석에다 가둬버렸어요. 아까는 월드스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소울스톤. 소울스톤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소울스톤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소울스톤을 왜 갖다가 세 개예요? 아까 악마가 디아블로, 악마 셋입니다. 메피스토, 네네. 바알 3명이잖아. 이 3명을 가둬버린 거야, 돌 안에. 그래서 이 돌 안에다가 가둬놓고 저 지하 동굴이나 던전 깊숙한 곳에 박아놨습니다. 던전은 뭔가요? 던전 앤 드래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옥 같은 거요? 지옥까지는 아니고 동굴 같은 게 동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로로 이루어진 사원이나 용산 전자레인지 그런 것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 용돈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면 막 이렇게 삐끼들이 호객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뚫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갖고 그게 뭔가를 사내기 힘드니까 던전을 돌아다니는 던전이구나. 수준이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몬스터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동굴을 던전이라 부른대요. 그렇죠. 이해했어. 저도 왕판 가면 되게 어렵잖아요. 갑자기 공격 대상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어. 이게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배경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주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투쟁하는 그 큰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디아블로 1이라는 작품이 사실 되게 혁신적이었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가 원래 더 유명하긴 한데 1도 막상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분위기도 되게 염침하고 그러니까 1의 스토리는 뭐냐면은 이 악마 디아블로의 영혼석이 있는 지역에 그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석이 어느 뭐 동굴 안에 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 디아블로의 영혼석이 묻혀있던 지역에 통치자가 레오릭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릭이에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도. 게임에. 그래서 이 레오릭 왕의 아들이 갑자기 납치가 된 거야.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그 지역에 좀 이렇게 악마나 이런 사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악한 타락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락한 대주교가 디아블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왕자를 납치한 거야. 그래서 디아블로의 숙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허. 해리포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비슷한가요? 헬프도 안 봤어. 난 뭘 봤냐 살면서. 그래서 이 왕자를 갖다가 그 지하 동굴에 데리고 가서 가둬버린 거지. 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이 되게 유명한 마을입니다. 디아블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을? 트리스트럼. 트에서 나오죠. 트에서도 나오죠. 트리스트럼. 트리스트럼이라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왕자를 구하려고 갔다가 딱 가봤는데 거기 막 온갖 몬스터들이 너무 많아서 던전이야? 네, 던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죽고 막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 난리가 벌어진 통에 이 게임 속의 주인공이 하필이면 트리스트럼에 딱 도착한 거예요. 우연히. 야, 스토리가 되게 재밌네. 세계를 구할 마지막 희망. 그래. 이 게임 정말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네. 김도희는 원도 해봤어, 디아블로? 저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제가 한 게 1인지 2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2겠죠? 네네. 1은 잘 많이 안 했어요. 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게임이긴 했는데 그 2가 사실 대중적으로 엄청 히트를 쳤고 1은 막 멀티플레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었던 거고 1인칭 이제 시점에서 자기가 주인공을 키우면서 동굴 깊숙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화면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인물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걔를 이제 운영해 다니는 거예요. 네,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을 죽이면서 레벨업하고 동전 나오면 먹고 그렇죠. 맞아. 돈도 주고 무기 주워 먹고 시체 뒤지고 그렇지. 시체를 뒤집으면 돈 그러니까 아이템이 나오죠. 제 룸메이트가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항상 했어요. 저랑 같이 2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스토리는 1이 더 재밌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비장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 던전에 천천히 접근해 들어가는 거야. 막 스릴 넘쳐요. 점점 갈수록 괴이한 생명체들이 계속 나오고 그 끝에 가면 궁극의 악마 디아블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 그걸 때려잡는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도 못 자고. 예. 그렇구만. 그 스릴이 넘치는 거고 디아블로 2는 또 여기서 바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1편에서 그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제 디아블로를 때려잡거든요. 네. 때려잡은 다음에 그 디아블로의 영혼석을 갖다가 자기 이마에다 갖다 박아요. 자기 이마에? 예. 왜 그러냐면 이 영혼석을 갖다가 없앨 수는 없고 차라리 나의 의지로 이 영혼석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자만심이었죠. 그치. 그래서 1편의 영웅이 사실은 2편에선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입체적인 물이. 예, 굉장히 그러니까. 재밌죠. 그래서 스토리가 재밌네. 그래서 영혼석이 이마에 박힌 이 사람이 이제 떠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이제 디아블로한테 빙의가 된 거예요, 사실은. 디아블로한테 이제 지배를 당해가지고 빙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형제들이었던 바알이나 메피스토 이런 악마들을 깨우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지역마다 막 온갖 또 악마들이 출몰을 해. 생기겠지. 예. 그래서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요 게임에? 디아블로가 나왔던 디아블로 2의 네. 스토리가 뭐냐면 그 어둠의 방랑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걔를 추적하는 게 주요 스토리예요.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남기고 간 흔적을 계속 쫓아갑니다. 주인공들이. 내가 영문판으로 게임을 했나? 그런가 보다. 그냥 때리는 게 좋았던 거야. 아니 그냥 레벨업하고 그냥 파이어월 확 쓰고 다 스토리를 감상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정말로 이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거야. 제대로. 어둠의 방랑자? 예, 걔를 찾아다니는 걔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2편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2편에서는 주인공은 또 다른 누가 있겠지. 또 다른 그 영웅들. 예, 이 사람들이 또 다시 트리스트럼에 나타납니다. 짜잔. 그래서 케인이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케인도 있고. 케인? 예. 가인. 예. 어쨌든 저도 게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서사적인 구조를 감상하는 게 가끔가다 되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이게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스타크래프트도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타크래프트는 이렇게 깊게까지 저도 감상 못 해봤어요. 그냥 막 시나리오 게임하고 그러면 대충 넘겨서 잘 모르는데 그거를 감상해본 사람들은 장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위대한 영웅들의 자기 희생이라던가 짐 레이너 막 게임하다 울 것 같더라고. 운다고 막 그러던데 그것도. 진짜? 우는 건 모르겠지만 캐리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근데 캐리건? 사실 지금 얘기도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때 그런 명확한 세계관을 세워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질리고 재미없어해요. 왜 모르면서 했다며? 몰라도 할 수 있죠. 게임. 몰라도 재밌었어. 왜냐면 저는 뭐로 재밌게 했냐면 친구들이랑 하는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만약에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스토리가 필요하지. 내가 약간씩 레벨업하고 내가 힘이 세지는 것도 재밌겠지만 뭔가 그 안에 빠져들 수 있는 세계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소설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설과 연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밤제제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명한 소설 같은 거면 그 안에 세계관이 펼쳐져 있고 그 세계관 안에서의 역사서가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비슷하죠. 디아블로랑도. 그거를 사실 좀 공부하고 알게 되면은 되게 몰입감이 장난 아니게 돼요. 덕후가 되는 거지. 완전 덕후가 되고 뭐 지금 말씀 나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거 덕후들은 다 외우고 있어. 스토리나 이런 거. 그렇지. 사실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원래 소설이 원래 연작인데 그것도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왕자의 게임? 그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거 안에도 얼음과 불의 노래인가? 그게 원래 원작 소설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세계관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 안에 전승, 그 안에 언어, 그 세계관 안에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야. 그 스토리를 보다 보면. 그렇구만. 그러니까 정말로 난 뭘 하면 살았지? 난 어떤 마치 삶을 살았는가? 문학 작품을 읽는 듯한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스토리라든가 어떤 플롯에 따라가다 보면 정말 내가 한 권의 문학 작품을 읽는 것처럼 그런 과정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게 초기에 게임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어떤 연구 결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러티브를 가지고 서사성. 서사성을 가지고 게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사실 게임 속에 있는 스토리 몰라도 되거든요. 그렇지. 진짜 그렇죠. 재밌게 할 수 있죠. 더블 드래곤도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그냥 문학 작품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는 거는 독자가 작가가 만들어낸 그 어떤 서사적인 구조를 갖다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여가고 그걸 따라가야만 되는 건데 게임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게이머가 본인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그래서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게임 속에서 소설과 다르게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배경적인 인물이나 뭐 사건들이랑 자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게임에서는 스토리가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토리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바탕으로 게이머가 게임 속에서
그 게임 속 세상이랑 막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뭔가 고유의 체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일보 했네. 네. 오히려 문학보다. 그렇죠. 문학과 게임이 서사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면 게임은 거기서 뭐 자율성을 더 갖고 있다. 그런 거죠. 뭔가 더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체험의 영역이. 그래서 이 조금 더 후대에 있는 학자들, 게임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서사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게임이라는 게 어떤 놀이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성과 놀이성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는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죠. 언제? 호모 루덴스라는 책 다룰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규정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는 어떤 뭐 금전적인 혹은 뭐 사회적인 목적이랑 상관이 없이 놀이를 하는 사람이 가상의 어떤 놀이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상의 놀이 세계 속에서는 항상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가 막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승부를 겨루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게임을 연구하는 후대의 학자들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 놀이적인 특성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예 게임 미학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게임 미학.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게임을 갖다가 예술의 한 장르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술들이 있는데 예술 체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하는 예술 체험이 있고 연극을 볼 때 하는 예술 체험이 있고 그렇죠. 책을 읽을 때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게임을 미학적으로 탐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게임을 할 때 인간의 그 내면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그 이제 여러 가지 예술 장르 중에서 게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예술적 체험이 뭔가를 탐구한다. 그거를 이제 밝혀보려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본능적으로 알긴 알지. 우리가 체험이 다르다는 건 알긴 하니까 탐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제 여러분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냥 자기 경험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노, 깨달음, 해탈. 그래서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놀이 속에서 인간이 체험하는 것의 특징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몰입 체험이에요. 몰입.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디지털화된 가상 공간 안에 완전히 게이머들이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어떤 게임기라는 매체와 혹은 컴퓨터라는 매체랑 게이머라는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그 속에 감정이입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문학보다 더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게임을 할 때만큼은 그 가상 공간이 정말 막 실제처럼 막 느껴져요. 그렇죠. 예. 특히 잘 만든 게임들은 그 몰입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못 만든 게임은 자꾸 그 거리감이 느껴져. 그러니까 세계에 내가 막 잘 못 만든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하다가 자꾸 야 내가 이걸 이 게임 뭐야?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 하는 어떤 거리감이 자꾸 느껴지는데 잘 만든 게임일수록 그 거리감이 없어지고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그 몰입감의 최고 게임 하면 또 문명 아니겠습니까? 문명이요. 문명 시리즈라는 게임이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뭐 인도, 잉글랜드, 뭐 한국 뭐 이런 문명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지도 위에서 자기만의 문명을 하나씩 건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 따먹기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가 도시를 만들거나 혹은 남의 도시를 군대를 쳐들어가서 먹어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 도시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캐야 됩니다. 획득을 해야 됩니다. 스타크래프트랑 똑같네?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실시간으로 막 전투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턴 방식이라고 해서 내가 한번 수를 두면 상대방도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삼국지의 세계판 버전인 것 같아요. 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도희는 뭐 다 알고 있어 게임에 대해서. 장난 아니네. 문명도 해보셨어요? 문명 못 해봤어요. 삼국지만? 네.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 몰입도가 정말 장난 아니라서 저기 유행어도 있잖아요. 문명하셨습니까? 예, 문명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임 얘기를 그래? 늘 안 해봐가지고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네. 이거 안 무서워요? 왜냐면 너무 전 중독이 되게 심해가지고 게임 중독이. 게임 중독될까봐 무섭다고? 네, 난 무서운 그래서 게임인 안 줄 알고. 했어요. 너무 어떤 현실 속의 문명이 발전한 요소들을 잘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 예, 그래서 뭐 종교적인 요소도 있고 전쟁적인 요소, 그리고 정치 체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기술이나 자원적인 요소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놔가지고 그걸 다 고려를 하면서 내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난 재미없을 것 같아. 이거 분명히 왜요? 깡 선생이 재밌는 이유는 이거 복잡한 걸 다 이해하기 때문일 그럼 거야. 문화 막 인류학적 맥락.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때리고 부시고 그냥 끝내지.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세계사 이런 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이론적으로 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듯이 이런 거 게임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게임하면 공부도 돼요 문명은. 저희가 보통 그래요? 봐봤자 다큐나 이런 시청각 자료 청취하는 거 정도잖아요. 시청하는 거 정도. 네. 근데 이건 직접 자기가 그렇게 대입해서 해보면 이 문명의 원리나 특징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 삼국지 해봐가지고 하는 것도 똑같고. 삼국지에서 많은 걸 배우셨나요? 네네. 뭘 배우셨습니까? 곤모술수와 아, 네. 그래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전염병을 돌리고 이간질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아이고, 어쩐지. 문명 같은 게임은 사실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예, 저 같은 경우도 막 문명 한번 하려면 한 3일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손댈 것만 같아요. 왜냐면 그 각 문명의 특징들이랑 네. 그 어떤 기술 발전하는 테크트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돼. 어려울 것 같아. 예,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 그래요? 독실이 해봤어요, 문명? 네, 저는 지난주에 사실 녹음할 때 막 열변을 토해가지고 지금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해. 게임 화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너무 하고 싶어서. 아, 문명을 했었어? 와, 미친 듯이 했죠. 게임 소모임 만들어도 정말 재밌어요. 하면 안 돼요, 게임. 문명 팀, 하면 안 디아 돼요, 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곡을 전 게임 제가 너무 만들겠습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디아블로 3를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 뭐 아, 별로라고 정말 하는 디아블로 3는 별로라고 하는데 너무 사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했어요.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문명을 맞아. 안 하는 거랑 문명은 처음에 게임 깔 될것 때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재밌다니까 뭐 한번 해보지 뭐 난 중독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깔았는데 아, 그랬었어? 근데 진짜 문명은 진짜 하루 이틀이 훅 가요. 공부해야 되는데 네. 그 공부가 너무 막 즐거워. 너무 즐거워. 너무 재밌어. 인쇄해갖고 막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맞아. 있어요. 나도 그랬어. 인쇄해서 봤어요. 문명 부모님들이 공략집들이 사주실 것 있어요. 같아요 이 게임. 또 어떤 곡일래 내가 알 수가 있나, 이거. 근데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네. 학습 효과가 한 3 정도라면 실제로 그 3이라고 하는 학습 효과를 위해서 한 100을 투자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그 문명의 특징을 외울 수는 있어요. 단지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거의 뭐 한 달 이상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도대체,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뭘 공부하는데 도대체?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가 유명하더라. 이 정도? 우리나라도 나와요. 한국 문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각 세종대왕이 문명별로 나와가지고 특징들이 조금씩 있고 달라요. 좀 뭐 특수한 유닛들도 있고, 유닛이 있어요. 특수한 유닛. 예, 특수한 건물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계산을 해야 돼요. 해서 얘는 이게 가장 유리한 유명하잖아. 패턴으로 자기가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스타랑 삼국지 짬뽕한 것 같으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약간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워. 예. 이게 그래서- 좀 더 전략적이죠. 아무래도. 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어려운 걸 왜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거 하면은 위안. 세상에 시름이 없어져요. 금요일 맞아요. 밤에 시작하면 월요일 새벽에 끝나. 아, 정말로? 진짜로. 그리고 좀 출근해야 되는구나. 그 현실 세계에서 왜 사람들이 석유나 철강석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가 이런 거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예.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뭐가 생기냐면 현대 사회에 들어들면 이제 우라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운빨이 작용하는 거야. 네. 내가 아. 건물을 지은 그곳 근처에 우라늄이 있으니까 석유가 있으면 꿀 빠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있는 곳 근처에 석유가 없으면 그냥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건 이제 전쟁. 랜덤이야. 세금 낮추고 복지 낮추고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걸 해야 되나? 아니요, 그런 전쟁이죠, 것들이 전쟁. 있어요. 전쟁을 전쟁. 해갖고 전쟁을 뺐든가. 해야죠. 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얘기하니까 또 다들 흥분하셔가지고 그 어떤 몰입의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아, 게임하는 경험의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이 몰입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상호작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게이머한테는 뭔가 입력 장치가 반드시 있어요. 마우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임 패드 혹은 키보드 아니면 요즘 막 총도 있고 막 그러네요. 예, 휠도 있죠. 예, 여러 가지 뭐 운전대 같은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뭐지? 독실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휠 샀다고. 휠. 그죠? 유로 트럭을 위해서. 유로트럭. 유로트럭. 예. 예. 이 입력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 속의 가상 세계랑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게임은. 그렇죠. 예. 내가 뭘 해줘야지. 예,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게임 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자기 맘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막 죽여도 되고. 막 죽여도 되고, 아니면 막 나는 자살해도 돼. 평화주의자야. 수만 명의 대군이 몰려오지만 난 가만히 있겠어.
우주방어 대란. 이래도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삼국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항상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한 집단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동탁을 싫어하고. 네, 그래서 반동탁 연합. 그 삼국지에 나오는 뭐 동탁이나 조조 이런 놈들은 붙잡히면 다 때려잡았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냥 다. 그 일족들은. 제 나름대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있었어. 어떤 사람이 삼국지의 등장인물이 200명이 넘게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잡는 족족 다 죽이는 거야. 결국에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등장인물이 다 사라질 정도로 계속 죽이는 거야. 아무나. 잡으면? 나는 원칙은 있었어. 역적들만 잡았어. 죽였어. 다 역적이 알고 보니. 다 역적이야. 네. 근데 그 인물이 그것밖에 안 돼? 200명밖에 안 돼, 삼국지에서? 200명, 3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300에서 뭐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실존 인물들이니까 다 죽이는 거야. 계속 다 죽여. 한 명 남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 게임이? 그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을 통치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비워놓는 거고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늙어 죽어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거의 죽으면 한 명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막 이런 독특한 그 약간 이상한 재미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해요. 엽기적인 게임이라고. 이 지금 이런 상호작용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는 내 마음대로예요. 그냥 내가 의미 부여하기 나름인 거고 나는 역적들을 다 토벌하겠다 이런 스토리로 가지고 다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지금 하신 분은 이제 막장인 거죠. 그 막장으로 일부러 하는 거죠. 몇 번 클리어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한번 죽여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그러고 보니까 문명 그 게임 동호회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게임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소설 같이 세계사를 써갖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재밌잖아요. 왜냐고 물어보면 참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역사인데 그걸 자기 진짜 역사인 것처럼 쓰고 싶은가 봐. 그러면 정말 문명 덕후들은 또 그걸 읽으면서 서로 감상해. 그러면서 재미있게 하셨네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할 텐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거 뭐 주식하시는 사람도 하시잖아요. 자기 주식 뭐 분석하고 이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있고 막. 내가 오늘 뭐 사고 어떻게 해서 팔았고. 이거 그렇죠. 게임의 어떤 스토리 진행이라는 건 다른 예술 장르랑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독자죠. 게임을 참여하는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 게이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의 어떤 결말이 완전히 다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말하면 무수히 많은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게임 속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서사적인 요소들이 잠재적인 형태로는 있는데 아직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지진 않은 거죠. 네, 이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게이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머는 이 요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똑같은 게임을 여러 번 하더라도 매번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문명이나 삼국지가 그런 게 가능하죠. 아니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항상 그 답답해 하시는 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맨날 똑같은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매번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매번의 게임 경험이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윤회하고 있는 거랑 똑같네요. 네. 엣지 오브 토모로우. 아트만의 꿈. 그렇구만. 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어떤 미학적인 탐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결론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건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놀이인데요. 첫 번째 이 놀이 체험의 요소는 이 게임이라는 가상현실에 완전하게 몰입이 되는 거고요. 몰입. 예, 그 몰입한 상황에서 게이머들은 어떤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캐릭터를 조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다가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매번 어떤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이제 게임을 미학적인 측면에서 탐구하시는 분들이 결론이다. 게임이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만. 뭐 그 학술적인 이야기를 일단 좀 해봤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게임 장르적인 얘기를 해보면서 좀만 쉬었다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신 다음에 그러면 게임 장르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